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에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이러니? 네. 자, 뉴스 다이브 오늘 5월 13일 화요일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영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어디 이렇게 강아지같이 갑자기 인사를 좀 멋있게 해봐요.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좋잖아. 얍. 자, 방송인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오윤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고 이번 민주당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의 부단장을 또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예현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담되네요. 그 임명장을 엄청 많이 네.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그 받을 때는 그 어떤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런 분들은 그냥 소처럼 일하는 게 네. 편하잖아요. 아니 이거 사실 저는 안 올렸었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근데 올렸는데 순식간에 막 100명, 200명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일단 좋아하시고 패친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이게 저는 근데 선거를 취재하거나 하면서 이런 과정이 처음이거든요. 잘 보시면 SNS 프로필 사진이 이재명 후보로 바뀌어 있는데 사실 여기 약간 낯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솔직하게 말하면 자랑스럽다. 어쨌건 흔치 않은 일이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일해 주세요. 네, 이 타고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감투 비슷한 얘기만 해도 저는 그렇지. 순간에 막 네. 도망가고 싶고, 근데 역시 타고난 정치인의 피가 있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 확실한 그 유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그러니까 돈이라면 돈. 입금 치료 뭐 그렇지. 이런 거. 입금이 제일 좋지 사실. 금융치료가 제일 좋죠. 금융치료 제일 좋고 아니면 감투 같은 건 좀 부담스럽고 감투 말고 뭐 다른 거 주면 좋겠어요. 뭐요? 뭐든. 아니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 뭐 미국 채권 같은 거 있잖아. 채권 미국 그것도 채권. 경제적인. 네. 그러면 명태균 씨를 모델로 삼으셔야 되는데. 좀 다릅니다. 저는 몹시 합법적입니다. 네. 저 모범 세납자예요. 네. 여러분 5월은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에겐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네.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파이팅 해주십시오. 지금 댓글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고추자 보러 왔습니다. 돈브로님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부쇼 버리고 왔습니다. 박인규님. 좋아. 그 4시 이후에 어디 딴 데 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4시쯤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 4시에는 어딜 가는 건가요, 근데? 모르죠. 예. 그 뭐 홍 뭐 이런 데 가시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와서 김문수 화이팅 쓰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그럼요. 네. 누구나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이팅 쓰시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자유니까요. 네. 저희가 하는 방송에 있어서 못마땅한 지점이 있으시면 험한 말 쓰셔도 됩니다. 네. 댓글 쓰는 건 자유니까요. 네. 그리고 댓글 그렇게 쓰시면 또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아직은 뭐 황교안 화이팅, 뭐 구주화 화이팅 뭐 이런 건 없지만 네. 뭐 일단 쓰시면 뭐 다 그쪽 지지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또 무소속 후보들이니까 예.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린. 한규환 씨도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번에요? 네. 그분 돈이 많아요? 모르죠.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허경영 씨 못 나왔죠. 네, 못 나왔죠. 피선거권이 근데 대신 박살내죠. 김문수 후보님이 그에 못지않은 요즘 행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오늘은 뭐 소위 말해서 주요 후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요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다 대부분 언론에서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세 후보가 모두 그 대구 경북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모두들 보수의 텃밭 이렇게 불리는 곳에 갔는데 네. 뭐 행보들을 저희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뭐 논란의 짤들과 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 해보기 전에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대구 경북을 찾았고 그 발언들이 주요 발언을 하면 이제 언론에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박정희 관련된 발언을 했더라고요. 박영식 앵커. 네. 준비된 내용 해주세요. 네. 일 안 할 거예요? 아니 해야죠. 그 이재명 후보도 이제 구미를 갔는데 왜 그러세요? 구미를 갔는데 이제 구미역 유세에서 어쨌든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느냐. 지난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워낙에
얕은 지역이다 보니까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 라고 이제 지지를 호소하면서 제메이가 남이가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예. 좀 보법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구미에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뭐 정치인이 가든지 간에 이쪽 지역을 가면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더 언급하기 마련인데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은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어쨌든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공과를 다 이재명 후보가 일단 다뤄줬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은 오늘 다 이제 영남 일정을 주로 이재명 후보가 소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취약 지역들을 훑으면서 국민 통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뭐 말씀하셨지만 그 대구 영북 지역이 민주당세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 가서 선거운동 할 때마다 그렇게 좀 고통스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네. 오히려 2배, 3배 힘을 얻고 뭐 이런다고 하시던데 민주당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장군이라고 불렸던 추장군님, 추미애 예. 의원님이 과거에 경북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을 하다 실제로 돌을 맞았어요. 제가 직접 이 추미애 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 환경에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제가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내일 이재명 온다 하고 학생들이 막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느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 저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발언에 대해서는 지지들 간에 엇갈릴 수는 있는데 다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탄조끼를 대선 후보가 입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치, 갈등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매일 방탄조끼를 입을 때마다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매일 절감할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바뀐 것 같아요. 솔직히 죄 지은 내란 속에는 산책하고 다니고 보리밥 자유롭게 먹으러 네. 다니고 계산책 그 사람이 시키고. 솔직히 국민들에게 맞아요. 질타를 받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뭔가 대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가 방탄조끼를 입는 게 뭔가 바뀐 것 같다. 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디어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방탄 뭐 조끼, 방검복 등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채널들에서는 이 관련된 이슈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다뤄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의 뭐 신변 안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기성 매체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도 일부는 다루고 있더라라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뭐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은 저기 대구 서문시장 어제부터 시작해서 TK 지역을 굉장히 편안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지하는 목소리들도 크게 들리는 것 같고, 맞아요. 예, 또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나름의 매력 어필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후보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제 채널A 인터뷰 과정 속에 뭐 처음인 것 같아요. 12.3 계엄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첫 번째 사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진정성이 있는 사과의 행태라고 보이십니까? 전혀 아니죠. 왜 가해자에 대해서 언급을 못해? 홍길동이야? 홍길동이냐고요. 윤석열의 내란 수계로 인해서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제가 그 윤석열의 오른팔로 활성화한 거 죄송하고 저는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윤석열은 제명하겠다가 진정한 사과고 그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짜자잔 이거 가져왔답니다. 자, 네. 뭐예요? 윤석열 내란 100일 이후로 경제와 온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저희 당에서 만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글씨를 요만하게 넣었어요. 근데 보세요. 계엄도 문제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했었죠. 예. 그래서 1차적인 그런 효과가 증시에 직격탄을 해서 당시에 뭐 144조가 증발했다 이런 뉴스 계속 나왔어요. 김문수 본인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넘어간다. 그래서 개사과 시즌 2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계엄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12.3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후보가 평가 유보를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사과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느 방향을 보면서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하는지는 잘 못 느끼겠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네. 윤혜 씨는 이 말 들으면 사과의 느낌이 옵니까? 아니 사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원하는 걸 읽을 수 있겠어요. 그냥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투표를 위한 가식적인 말장난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윤석열과 멀리하라는 그 당 내부의 목소리도 그냥 귀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진정성 있게 안 들렸습니다. 이게 그 채널A 인터뷰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제가 이거 풀로 다 봤는데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좀 뭉뚱그려서 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경제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발언을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되게 그 타겟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전희연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국민이 누구인지를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월 당시 여러분 국회 상황을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시에 국무총리부터 이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왔었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라, 일어나서 인사해라라고 할 때 혼자 앉아 있었던 모습, 네. 그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뭐 꽃꽃 문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면을 보니까 국민의힘 텔레비전 광고에 이 부분이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가 있죠. 오.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정면으로 그렇죠. 계엄에 대한 사과하지 않는 모습, 이거를 광고에 넣는다는 건 오히려 좋게 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이제 후보의 자격. 그런 거죠. 누가 사람을 쳤어요. 주먹으로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위법한지 위헌인지 잘못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위헌인지 위법인지 그 규정이 없어요. 내가 때렸으니까 네가 아팠지. 아픈 건 내가 미안해. 정도까지만 한 거고 아팠다면 내가 미안해. 근데 때린 거에 대한 사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잘못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예. 어제부터 저희 출연하신 패널들이 화가 나 계신. 그래요? 아이템들을 다루면 이걸 왜 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네, 참고로 자 꼿꼿하다 이런 거는 뭔가 불의에 맞섰을 때 꼿꼿하다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뭐 어떤 이익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꼿꼿하다라는 걸 쓰는데 이럴 땐 뻔뻔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꼿꼿 김문수가 아니라 뻔뻔 김문수. 진짜 파렴치 김문수다. 저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 박영식 앵커님께서 주먹으로 때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총을 들고 왔어요. 국민한테 총을 겨놓고 탱크가 등장했고 국회 헬기가 등장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내란 수계를 편드는 사람을 꼿꼿하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국어사전 다시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절대 꼿꼿 김문수 아니고 뻔뻔 김문수다. 국민의힘도 뻔뻔의 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여주는 뭐 여러 메시지들이 있겠죠. 후보가 김문수이다. 네. 이거부터가 메시지가 될 맞습니다. 것이고, 네. 그리고 선대위가 구성된 면면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 명이 있는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 직을 내려놓지 않고 선대위원장을 또 하고 있고, 대단해. 그 사선의 박대출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무 우선권을 쓴 김문수 후보의 선택이었어요. 그 외에도 뭐 장동혁, 윤재옥, 박덕흠, 이미자, 강승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선대위의 주요 보직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뭐 쇄신한다, 뭐 그 탄핵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정리를 하겠다, 뭐 얘기를 하고 있으나 보여지는 모습은 잘 못 느끼겠단 말이죠. 네. 예, 국민들도 비슷한 감정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 후보 교체. 후보 교체. 저는 그 사람 자체로는 아무리 진정 어린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이 뻣뻣하게 뻔뻔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도 진정성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와서 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뭐 또 큰절하고 네. 막 울고. 아니 그 웃길 것 같아요. 전혀 진정성은 느껴지기 전혀 시간이 와닿지 늦었다. 않는다? 네. 아니, 솔직히 만약에 이번에 시간이 조금만 많았으면 국민의힘에서 전 뭘 할지 예상이 됩니다. 일단 큰절합니다. 웁니다. 당명을 바꿔요. 당 색깔을 바꿔요. 이런 패턴을 반복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했죠. 여러 차례 이번에도 하고 선대위 있어요. 보니까 뭐 예. 큰절한 계속 사진 하더라고요. 올라오고 있는데 국민들 진짜 이거 보면서 짜증 날 것 같아요. 사실은 1호 당원 윤석열 제명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탈당하든 말든 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 당 내에서는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선대위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제대로 결합하지 않는 현역 의원들도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로서 적절하냐라는 얘기가 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그와 또 이게 연결이 되게끔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발언 몇 가지는 또 부적절하다라는 게 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죠. 미스 가락시장인가요? 배현진 네. 의원. 예. 제가 어제 정규재 주필님과 방송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냐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째 그 사람은 정신적 지적 공백 상태이다. 저는 이거에 너무 공감했거든요. 10년째 이분은 공백 상태예요. 지적 공백 상태, 정신적 공백 상태. 그 정규재 주필이 10년 정도 보셨군요. 지금 많은 분들은 3, 40년까지도 보십니다. 왜냐하면 북한 관련 발언이 그래요. 네네. 뭐 꽃제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꽃제비가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무슨 말이에요, 꽃제비는? 뭐 북에 있는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 생활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주로 탈북자, 보통 탈북자 보면 아이들. 거기서 뭐 국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된다든지 네. 이런 분들을 불렀던 이름인데 그걸 지금에 끌고 와서 북한 주민들 지금도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있고 뭐 제대로 식사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그 국민의힘 의원이 있잖아요. 박충건 의원을 옆에 세워놓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뭐 10년의 공백 혹은 몇십 년의 어떤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러니까 평가입니다. 이제 10년 동안 아스팔트 극우로 붕 떠 있었던 그 시절에 광화문이나 대한문 앞에서 연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때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북한 인권 뭐 얘기할 수 있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 공당의 후보로 나와서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게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 모두 다 뭐 내란 종식, 내란 진압도 뭐 물론 중요한데 왜 이재명 후보가 공약의 제일 첫 번째 경제를 내걸었겠습니까? 지금 실제 내란 때문에라도 경제가 힘들지만 윤석열 3년 동안 경제가 와락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처음으로 온 건데 시장 가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사실 눈을 좀 의심했고 역시 이제 김문수가 과거 이 타임랩스로 그 정도로 머물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미스 가락시장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제가 사실은 기사를 보고도 눈을 의심한 게 진짜. 그래도 2025년에 나와야 될 멘트가 있는데 가락시장 상인들도 과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고추 아가씨, 피망 아가씨 뭐 이런 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미인 대회가 열리고 있고 미인 대회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2025년 조기 대선 운동 첫날에 아니 미스 가락시장이라니 그것도 심지어 앞에 있어요. 배현진 의원을 현역 의원을 두고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이거 뭐라고 논평해야 될지 모를 정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자신의 시대에서 못 빠져나온다라는 평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일각에서 우리 당이 아닌 후보에 대해서 저도 말하는 건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의 별명이 염색한 정강욱이다. 안경 쓴 윤석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쓰던 화법이나 정강훈이 쓰던 화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할 말 없으면 빨갱이 공산주의 갖다 대고 틈만 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비하하는 용어 쓰고 그래서 너무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겨레에도 기사가 나왔던데 심지어 NDB와 관련한 뭐 AI 구상, 인공지능 이런 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니까 공산당 발상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00조 AI 펀드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고 내용이 빈약하면 남의 거를 뺏겨 쓰는 수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인들한테 가서 막말을 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준비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그 화제가 됐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 전용기 의원이 공개했던 국민의힘 그 선거 운동원들이 벤치에 누워서 쉬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그 후보 피켓 또한 옆으로 누워 있던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선거 운동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 뭐 가락시장에서 첫 행보를 할 때 이미 그 공식 운동에 들어가는 점퍼가 아니었다. 그것도 충격이죠. 뭐 이름도 없고 기호도 없는. 그 보니까 예전에 경기지사 선거할 때 입었던 그 점퍼랑 같은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보여주는 건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뭐 그렇고요. 부산 쪽 선대위 출정식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하는 건 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비슷한 패턴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놀란 거는 이 선거운동원들이 자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지만 권성동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가장 놀라운 일이었고 대구 갔을 때 반응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구 분들까지도 권성동 위원장에 대해서 막 내려가라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공약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지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못 읽고 있다. 그리고 저도 캠프에 있지만 대선 후보의 캠프나 일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사전에 해서 메시지가 나갔는데 저는 미스 가락시장 보고서 와 이건 김문수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캠프 자체가 지금 가동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캠프에서 방송에 주로 출연하는 분들이 지금 뭐 박종진, 과거 에 앵커 하던, 네. 예. 그리고 신동욱 대변인도 뭐 어찌됐건 계속 기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보의 발언이 있으면 그 발언을 이제 뭔가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